네, 쌍용 자동차 매각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습니다. 주요 주주와 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최종 인가됐습니다. 주식 거래도 곧 재개되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, 이 비운의 쌍용차, 이 2년 만에 법정 관리에서 벗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회생 계획안이 결국 통과가 됐다는 거죠? 네, 먼저 관계인 집회부터 설명을 드리면요. 이 관계인 집회는 이 회생 계획안에 대한 주주와 채권자들의 이 동의를 묻는 절차입니다. 네. 이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,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, 또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오늘 열린 쌍용자동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이 회생 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이 회생 계획안에 찬성을 했고요. 또 회생 채권자 95%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. 이 쌍용차 340여 개 부품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 채권자가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. 이 인수 초기 이들은 인수대금이 산업은행 등 회생 담보권자에 우선 쓰이는 만큼 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현금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. 하지만 KG그룹이 3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부품업체의 채권 일부를 갚기로 하면서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 네. 쌍용차는 결국 KG그룹이 인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또 절차들이 어떤 게 남아 있는 건가요? 네, 쌍용차는 다음 달 초 이 채권 변제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5천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입니다. 네. 이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가 보유하고 있는 변제 대상 채권은 모두 8,186억 원입니다. 변제해야 될 채권은 산업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회생 담보권과 정부의 조세 채권, 또 대주주 마인드라 그룹의 채권과 상거래 채권단의 채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. 앞서 KG그룹은 인수대금 3,655억 원 지급을 이미 마쳤고요. 이 돈은 근데 법에 따라서 회생 담보권과 조세 채권을 변제하는 데 우선 쓰입니다. 네. 그럼에도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일부 갚겠다는 게 이 쌍용차의 계획입니다. 이 쌍용차는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10월 초 법원에 회생 절차 종결 신청을 하게 되고요. 여기서 승인이 나면 쌍용차는 회생 절차 종결과 함께 이 KG그룹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 또 법정 관리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. 지금 매각이 끝나고 법정 관리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주식 거래가 바로 재개가 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. 언제 가능해지는 겁니까? 네,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. 쌍용차는 현재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2020년 12월 21일 이후로 이 네.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. 네. 현재로선 이제 당장 거래가 근데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이 상장 폐지 사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완전 자본 잠식과 이 적자 구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이 쌍용차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이 적자를 보고 있고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회계범위들로부터 두 차례 모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쌍용차에 대해 12월 31일까지 경영 개선 기간을 준 상태고요. 하지만 이제 바로 상장 폐지를 하지는 않고 이 회사가 경영 상태를 이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쌍용차는 개선 계획 이행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고 거래소는 상장 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 또는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그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되려면 연말까지 이 자본 잠식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이거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? 네, 일단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네. 이 올 상반기 쌍용차는 영업 손실 591억 원, 또 당기 순손실 3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눈에 띄는 점은 이 적자 폭이 많이 줄었다는 점입니다. 실제로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지난 2018년 상반기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적었고요. 또 순손실 역시 2017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. 판매 회복세와 함께 자구 노력이 이루어진 덕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. 이 3분기부터는 효자 상품으로 등극한 토레스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잡히는 만큼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신차 토레스가 지난 티볼리에 의해서 또 효자라면서요. 이게 네. 쌍용차는 한 번씩 이게 어려울 때마다 구세주가 하나씩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하나씩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. 이게 얼마나 잘 팔립니까? 네, 매번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, 일단 토레스가 지금 현재 이제 6만 대 이제 지난달 5일에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. 예. 그 이후로 지금 지난주까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6만 대나 팔렸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그 토레스가 쌍용차의 그 수익성을 바로 이는 이제 지난해 상반기 쌍용차의 내수 시장 판매량이 이제 5만 6천 대 정도 됐었거든요.
근데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수치입니다. 6만 대가. 예, 그렇습니다. 예, 바로 한 달 반 만에 이런 수치 성과를 냈고요. 네. 예, 심지어는 이제 지난해 1년 동안 투싼과 스포티지 판매량을 단 한 달 반 만에 뛰어넘었습니다. 이 같은 체급으로 여겨지는 현대차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의 월 평균 판매량이 이 만 대가 채 안 되는 걸 감안하면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상위 트림 기준으로 토레스가 투싼과 스포티지보다 이 최대 800만 원가량 저렴한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월 평균으로 따지면 3만 대 정도 팔리고 동급의 경쟁사들 차량 같은 경우는 1만 대 정도 팔리니까 대략 한 경쟁차들 대비 한 3배 정도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가격이 진짜 좀 저렴한 편이던데 이거 많이 팔아도 이게 수익이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토레스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이 쌍용차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네. 토레스를 쌍용차 재건을 위한 이 신호탄으로 봐야지 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 핵심 해결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자동차 업계에선 쌍용차의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이 추가로 앞으로 이 두세 종의 신차가 더 나와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KG그룹과 쌍용차 모두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. KG는 앞으로 5천억 원 자금을 이제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쌍용차는 내년 토레스 전동화 모델을 포함해서 내후년까지 세 종의 신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 네. 이 토레스 말고도 게임 체인저가 좀 더 나와주길 바라봐야겠습니다.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.